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사회면에 실린 황수현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 고령에선 효과가 없다. 해외에서 논란이 된 아스트라제네카 내일 판가름 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백신 허가를 위해서 2차 검증이 내일 있습니다. 2차 검증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추격하면 중앙약심이죠. 아마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인 CTP59 레키로나주의 최근 중앙약심의 판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 내용을 아마 관심있게 지켜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는 한 3번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의 관문인 이 중앙약심의 심의위원회, 심의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일의 이 승인 여부가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노출된 재료죠. 아마 거의 열에 하나 정도의 안 좋은 가능성 빼고 열에 9은 거진 이 백신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짝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국내에서는 고령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깨도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약간의 그 변경사항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내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1차에서는 고령자 투여 가능, 앞서 말씀드린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과연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께 접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것이 맞다 라는 1차 결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도 2차 결과에서 크게 크게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2월 1일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한 심의가 들어갔는데 그게 45일 이내에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내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죠. 2월 4일이나 5일 정도에는 가타부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부분도 이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내일 혹은 모레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는 무난했어요. 오늘도 처음에는 얘네들이 특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어요. 눌렸다라는 것이 갭으로 들어올리고 나서 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조금 흔들었는데 결국에는 3분봉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3분봉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갭 뛰고 나서 쭉 밀려놓고서는, 그죠? 시초가 지켜주지 못하고 쭉 내려앉았었습니다. 종가가 여기니까 이 언더는 다 하락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있었던 구간들은. 그런데 흔들흔들 하다가 전일의 종가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2번 정도 시도가 세게 나가면서 어쨌든 69,000원 한번 찍고 밀려서 68,000원대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기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박스권인 7만원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7만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저는 그때가 좀 가장 중요한 좀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슈 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죽을까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신다면 이대로 죽지는 않지 않느냐. 박스권 조정에서 물론 6만원 언더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면 7만원 이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SK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주식들이 우후죽순 시세를 좀 내고 있고,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어떤 재료를 붙여서 올리느냐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9월부터 2월 초까지도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눌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분명 어떤 하락에 대해서 나름의 방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뭐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그게 뭐 비자발적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부양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주회사라는 점이 사실은 자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회사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장 가능성이, 그런 경우에는 지주회사 쪽에서 그 수혜를 많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든 케미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거의 100% 가지고 10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실은 크게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케미칼이겠지만,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회사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D&D 플라즈마부터 시작해서, 그죠? SK 가스도 있고요, 케미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이 추후의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총 1조 정도의 가벼운 1000만 주밖에 유동 주식이 안 되는 이 디스커버리도 지난번에 상승할 때를 보면 한번 힘을 세게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시점 전후로 아니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다 왔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상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매동을 봐도 아직은 뚜렷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느낌은 안 듭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좀 들어올려서 7만원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를 보면, 이때 상한가 들어갔다가 15%까지 하고 밀렸죠. 그때 쭉 밀고 올라갔을 때는 기관들이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강하게 들어왔다가 들어올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그 수비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만 보고 뭐 주봉이든 봐도 뚜렷한 박스권입니다. 지금 뚜렷한 박스권이다. 6만원에서 7만원의 박스권을 굉장히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 돌파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이 저는 아무래도 이게 하락으로 보다는 상승 쪽으로 5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한번 같이 꾸준히 한번 저도 리뷰하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단일가에서 봤을 때는 0.14%, 69,000원 좀 안되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 케미칼 보면 확실히 이 케미칼은 디스커버리보다는 셉니다. 오늘 케미칼이 드디어 8월부터 박스권에서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권이라기보다는 고점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46만 2,500원.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내고 상장 이래 처음 46만원 정도를 돌파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매동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4일 연속 쌍매수다. 그죠? 300억, 200억, 150억, 10억 해도 얼추 봐도 6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상승세가 가파르고 케미칼이 세게 들어올리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스커버리도
온라인해서 커플링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우도 2.67 상승했고 케미칼 우도 오늘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이 네 종목이 다 가져갈 수 있다. 그죠? 우 종목들도 다 함께 동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지난번에도 케미칼이 걸리고 나서 디스커버리가 시동이 좀 걸렸거든요. 이제 케미칼이 시동을 걸고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디스커버리도 따라가서 한번 세게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함께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놓아줄 때는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뇌피셜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그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달려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출근길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고맙습니다.